예, 소개받은 금융보안원의 조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API는 그냥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앱이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뭔가를 행위를 하기 위해서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뒤에 데이터를 갖고 있거나 뭔가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기능들을 갖고 있는 데가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프로그램은 그냥 컴퓨터 용어고요. 컴퓨터에서 뭔가 구현을 하려고 하면 뭐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걸 끄집어내려고 해도 API 같은 걸로 끄집어내는 거고요. 넣으려고 해도 API 같은 걸로 넣는 거고, 지우려고 해도 그런 거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PI라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행위를 할 수 있게, 프로그래밍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그 사이에 있는 건데, 그것들이 이제 규격화되고 정해야 되는 거죠. 룰을 정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해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다양하게 정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API를 뭐 예를 들면 단순하게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앱에서 금융회사, 뭐 은행에 대해서 계좌 조회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는 거죠. 뭔가 정해진 룰대로 요청을 하면 뭐 계좌 관련 계좌 정보를 조회하는 저게 API라고 보면은, 그걸 요청을 할 때 중간에 인증 토큰이나 조회 요청이다 이런 정보를 붙여서 호출을 하면 은행에서 뭔가 처리를 해서 신용 정보 제공하는 결국 결과 데이터를 넘겨주는 겁니다. 받아서 처리하는 거죠. 그게 API입니다. 그냥 API.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왜 API가 자꾸 나오냐? 실제로 이제 구현하려고 들어가면 뭐 이 수준으로 얘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럼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게 그 하나가 아니고, 그 하나를 처리해주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실질적으로 또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제가 설명드린 조회하는 API는 한 줄인 것 같지만, 그 AP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API가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고, 그 API에 뭐 파라미터나 이런 것들이 더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일단 제가 뭐 고객이 은행에 내가 누군가한테 이제 정보 수집 활동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은행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A 업체한테 내 정보를 넘기겠다. 그거를 은행에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아무한테나 와서 제가 조규민인데 A라는 업체가 그냥 와가지고 B은행한테, B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B업체가 A은행한테 와가지고 조규민 정보 내놓으세요 하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는 문제가 생기고 법도 위반이기 때문에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은행에다가 등록을 하는 거죠. B업체가 정보를 조회하도록 오케이 하겠다. 그래서 인가 코드를 받아가는 거예요. 제가 본인 인증을 수행을 하고, 내가 B업자한테 데이터를 넘기도록 할 테니 인가 코드를 주세요. 그래서 인가 코드를 받아가는 게 두 번째고, 그 인가 코드를 B업자한테 넘기는 거죠. 그럼 인가 코드를 B업자한테 넘기면서 조회를 요청합니다. 통합 조회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럼 B업체는, 정보 수집하는 B업체는 이게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되겠죠. 인증 토큰 발급을 요청하면서 인가 코드를 같이 제출하는 거예요. 인증 토큰은 왜 쓰느냐면 일회용이나 어떤 기간용으로 해서 무조건 계속 오픈해주면 안 되거든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토큰 방식으로 어떤 기간을 제한하거나 해서 조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거나 제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증 토큰 발급을 하고, 그러면 인증 토큰을 붙이고 여기에 이제 그 정보 조회 API를 호출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보면 여기서 API가 6번째에 나오지만, 실제로는 본인 인증 수행하는 거에도 밑에는 API가 깔려 있는 거고, 밑에 인가 코드 발급에도 API 깔려 있는 거고, 다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조회 API를 호출을 하면서 인증 토큰을 제출하면은 고객 정보를 이제 B업자에게 A은행이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등록된 조규민이라는 사람의 등록된 정보를 넌 받아갈 수 있는 권한이 있구나 하고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의 행위가 아니고 A은행, B은행, C은행 쭉 있으면, 제가 여러 군데에 다 오케이를 받아서 주면 저 업자는 저의 모든 금융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통째로 갖고서 관리할 수 있는 조회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API라는 게 작동을 하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API는 뭐 어떤 것들을 어떤 기능들을 주로 갖고 있느냐를 보면, 영국의 오픈 뱅킹 API는 이제 아까 왜 마이데이터 API 하다가 오픈 뱅킹 API 얘기가 나오느냐 이렇게 질의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API라는 거는 같은 기술 규격이고, 이제 오픈 뱅킹에서 쓰는 API 일부 기능들은 실제로 마이데이터가 사업자가 써야 되는 기능과 약간 오버랩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능들은 기능 측면에서 보면 유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는 거고, 뭐 당연히 오픈 뱅킹 쪽이니까 여기는 그 은행들에 대한 부분에서 계좌나 거래 내역 조회하는 부분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계좌 접근 권한 부여 조회, 계좌 목록 조회, 계좌 정보 조회, 잔액, 정보에는 당연히 잔액, 거래 내역, 수익자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들어가는 거고, 자동이체 등등등 다양한 정보들이 같이 들어가서 조회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결제 지시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뱅킹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제 지시를 하기 위해서 정보 조회가 필요한 거예요.
정보 조회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요. 오픈 뱅킹은 대부분 결제를 지시하려고 하면 계좌가 뭔지 알아야 되고 그 결제에다 지시를 해야 되죠. 가는 게 맞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연계를 해서 결제 지시를 하게 되고 자금 확인도 하고 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회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API로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API에 포함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API를 정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기술적인 이거는 이제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이 개발자가 아니시면 사실 뭐 관심 사항이 아닌데요. 개발자면 엄청 관심 사항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API를 만들려고 하면은 API 형식을 어떻게 하고 데이터는 어떤 형식을 따르고 인터페이스는 뭘 따르고 뭐 인코딩은 뭘로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송수신 보호는 어떤 프로토콜로 할 거냐 뭐 이런 등등등 상세하게 실제로 정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하나의 API를 정하는데도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해서 규격을 정할 때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렇게 정한 규격들이 실제로 뭐 세부적으로 나눈 API는 그럼 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실질적으로 호출하는 API URL 형태로 돼 있는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이 또 예를 들어서 있다. 이것도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그 NH 농협은행이 그 개별 오픈 API라는 걸 또 갖고 있습니다. 좀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그 결제원이 갖고 있는 공동 오픈 API는 여러 은행들의 시급 결제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망을 갖고 있는 거, 그 망을 동시에 열어주기 때문에 거기에 엮여 있는 모든 은행들에 대한 지급 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는 지급결제 이런 몇 가지 기능이 한정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농협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API 플랫폼을 만들어서 발주를 했고 거기에는 이렇게 다양한 API가 들어가는 겁니다. 출금 이체뿐만이 아니고 간편결제, 신용카드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고 자금관리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고 외담대, 뭐 이게 제가 외담대는 저도 잘 모르는데 하여간 대출이나 이런 거 관련된 내용도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용정보, 그러니까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되면 이런 식으로 은행들에서 요구할 수 있는 범위도 달라지고요. 업자도 아까 대상도 달라져서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가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PISP는 결제 하나 요청하는 거고 이거는 영역이 전혀 달라지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마이데이터 사업 그 API를 정할 때도 이제 논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API를 논의하려고 한 표준을 이제 만들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이런 논의를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뭐 핀테크 사업자시든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을 해보려고 하시는 분이든 은행 뭐 금융회사든 이제 그 워킹 그룹을 와서 얘기할 건데 그건 이제 아무나 하실 수는 없고 그 각 업권별로 이제 대표나 이런 분들을 선정을 해서 지금 논의를 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고 있고 곧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규격에서 논의하는 것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단위 규격이나 기술 규격 이런 것들이 논의되어야 되고 특히 이제 도대체 어디까지 정보를 제공할 것이냐 적용해야 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그거에 따라서 API 개수나 이런 것들이 확 달라지겠죠. 그런 것들도 정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앞에서 뭐 정책 얘기하시는데 보안 얘기 되게 많이 하셨는데 그 보안을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인증은 어떻게 할 것이고 실제로 그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자가 갖춰야 될 보안 요건은 뭐냐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고받는 API 관계상에서도 어떤 식으로 보안을 적용할 것인지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실제로는 제대로 API가 이제 구현되려면 아까 오픈뱅킹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진 틀이 있고 그 틀에서 몇 가지 기능을 테스트하면 되지만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한 많은 새로운 유형의 API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규격을 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거기에 적용되는 모든 금융회사가 API 제공을 위한 서버나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상당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나 뭐 그런 것들 전체 생태계를 관리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그 참여한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도 이제 그냥 모델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EU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면 AISP가 이제 그 아까
그 정보 조회를 하는 데잖아요. 그러면 밑에 ASPSP는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 같은 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고객이 중간에 이제 뭔가를 해서 계좌 정보 조회를 해서 서비스를 하는 모델이다 보니 여기서 이제 요구하는 것들이 보면 일단 처음에 그 고객이 제대로 요구한 게 맞느냐는 인증을 강력히 요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구 조건 자체에 이미 그 이후에서도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인증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통신 관련돼서는 당연히 안전한 오픈 통신, 그러니까 오픈 통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오픈이라는 개념이 API나 이런 것에 오픈되어 있다는 의미지 통신 자체가 오픈되는 건 아니고 실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보안이 돼야 된다는 의미고 그 이외에도 뭐 관리적인 측면의 어떤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다는 거죠. 최소한의 요건들을 명시를 한 겁니다. 그럼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 있고 그 영국 같은 경우에도 오픈 뱅킹 쪽에 가보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여기 이제 사이트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까 이런 것들은 사이트에 다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도 보면 이상 탐지 모니터링이라든지 이용자 인증인가 뭐 보안 크리덴셜, 그러니까 보안 크리덴셜이 인증서 같은 거거든요. 인증할 때 필요한 정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리, 데이터 접근 처리, 암호화, 중요 정보 무결성 및 기밀성 확보, 시큐어 코딩, 취약점 점검 등 취약점에 대한 예방 조치. 이게 좀 아마 여기 핀테크 사업을 해보려고 하시는 분 관점에서 보면 뭔 얘긴 이렇게 많은 뭔가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요건들이 요구가 되고 있다는 거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뭐 그 관련돼서 지금 보시면은 여러 가지 형태들을 확인하도록 접속할 때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뭐 보안 요구 사항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오픈 API 때문에 그 오픈 API 지금 그 오픈 뱅킹 그 모든 핀테크 업체로 개방하기 전에 이미 오픈 API 구축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들어간 요구 조건들이 오픈 API 이용기관 자체 보안 점검 가이드라고 해서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이게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최소한의 API로 접근을 해서 뭔가를 행위를 하려고 하시는 핀테크 사업자나 이런 데들이 갖춰야 될 보안 요건에 대한 내용들이 기본적으로는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할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금융보안원이 핀테크 서비스 취약점 점검이라는 걸 시행하는데 그럴 때 점검하는 항목들을 뭐 예를 들어서 표시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많아 이러실 수 있는데 이게 최소한의 요건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국내 이제 오픈 API 하는 중에 농협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 오픈 API 형태로 그 오픈 API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요구하는 것들도 뭐 이런 상당한 요구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목이 많죠. 그러니까 마이데이터 뭐 API든 아까 오픈 뱅킹 쪽이든 영국의 모델이든 EU에서 했던 그 PISP나 AISP 모델이든 그건 전형적인 모양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왼쪽에 고객이 있고 고객이 있고 중간에 이용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용기관이 이제 그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자가 되든 PISP가 되든 AISP가 되든 뭐 이런 데들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그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금융회사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행위들이 들어가야 되면 이 상황에서 운영기관이라 하면은 금융사들이고 그다음에 이용기관이라면 사업자들이고 그다음에 이용자 측면에서 갖추어야 될 요건들이 다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모델을 가지고 보안에 대한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게 이제 한눈에 잘 안 들어오실 것 같아서 그냥 총괄적으로 보면은 비교를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다가 아니고요. 보안적인 요구 조건은 뭐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조건들을 포함해야 되고 근데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제 특정 마이세트 사업자한테 제 정보를 금융 정보를 다 공개해서 좀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래하는 모든 은행, 모든 카드사, 모든 증권사, 그다음에 모든 보험사, 그 외에 기타 등등 다른 금융사들의 정보를 오케이 수집하세요라고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자는 제 모든 신용 상태의 거래나 이런 것들의 재무 현황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업자가 갖추어야 될 보안 요건이 무엇이어야 될지, 그거는 일반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수준일지 이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사업자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안 되고, 그 관점으로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은 물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요구 조건들이 다 포함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관점으로 이제 그냥 이건 논의사항 수준입니다. 저희가 관문 관점에서는 그런 논의가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지금까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